6월 25일 월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남과 북이 오는 8월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각각 100명씩 80살 이상 고령자가 대다수여서 상봉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달 개원하는 제8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삼선의 이용범 당선인이 사실상 내정됐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는 서형렬, 송한준, 장동일 당선인의 3파전 양상입니다. 민선 7기 인천시의 첫 예산 편성이 오는 8월 추가경정 예산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추경안 규모와 함께 정부의 일자리 지원 대책이 적극 반영될지 관심을 모읍니다. 인천 시내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술집 여자 같다, 맞벌이 가정 자녀는 공부를 못한다 등 폭언과 비하를 상습적으로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학교 측은 훈육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해당 교사를 인사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내 대학마다 성폭력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재구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내에서 발생한 이른바 정액 테러 사건 피해 여학생도 센터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직접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어제 열린 제18회 강화해변 마라톤 대회에 시민 3천여 명이 참가해 아름다운 풍광을 즐겼습니다. 특히 올해 대회엔 외국인 참가자가 부쩍 늘어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월요일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판 이면입니다. 2년 10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펼쳐질 예정인데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남과 북이 오는 8월 금강산에서 제21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기로 했지요. 지난 2015년 10월 이후 2년 10개월 만의 일인데요. 남북 적십자회담 공동 보도문을 보면 이 남과 북은 오는 8월 15일을 계기로 해서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행사를 갖기로 했습니다. 상봉 대상은 남과 북 각각 100명씩으로 이 거동이 불편한 상봉자에 한해서는 한 명의 가족을 동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이산가족이 살고 있는 인천, 이번 상봉 재개의 의미가 더욱 남다른 상황인데요. 이 통일부 자료를 보면 이산가족이 이 남측 생존 이산가족 숫자가 모두 56,890명이거든요. 이 가운데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이 생존자는 4,721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생존자 대다수가 이 80살을 넘은 초고령자임을 감안했을 때는 현재의 상봉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다는 내용 짚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2면 그리고 경기판 3면 보시겠습니다. 차기 인천광역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의장에 누가 될까, 이 내용인데요. 먼저 7월 2일 개원하게 되는 제8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에는 이 삼선의 이용범 당선인이 이 사실상 내정이 됐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지난 20일 연찬회를 열고 차기 시의회 의장 자격 기준을 정했는데요. 시당 의장 자격으로는 다선 의원일 것, 그리고 복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우선으로 정할 것, 이런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선수가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더불어민주당 이용범 당선인이 차기 전반기 의장으로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역시 제10대 의장 자리를 놓고 경합이 치열한데요.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서형렬, 송한준, 장동일 이렇게 세 사람의 당선자가 차기 의장 후보 경선 등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경기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대표의원에 출마한 3명은 모두 이 삼선 의원이고요. 오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열어서 경선을 통해 3명을 동시에 선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식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 달 10일 열리는 제10대 경기도의회 첫 임시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서 선출하게 된다는 내용 싣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인천판 3면 보시겠습니다. 민선 7기 인천시의 첫 예산 편성 시험대가 될 8월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올 초 문재인 정부가 이 3조 원대에 달하는 추경안을 통해서
전국에 일자리를 확충하겠다 이렇게 나선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 그리고 지난해 시의 잉여금을 바탕으로 민선 7기의 신규 사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제8대 인천시의회가 개원하게 될 첫 예산 작업도 이번 8월 추가경정 예산안인데요. 정례회를 열어서 예산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8월 추가경정 예산안은 모두 1조 원대 안팎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싣고 있습니다. 인천판 19면 사회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다소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인천시 내 한 중학교 교사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 담고 있습니다. 술집 여자 같다. 가난한 사람은 인천에 살고 여기 대부분의 학생은 나중에 폐지나 죽을 것이다. 또 부모가 맞벌이인 그 가정의 자녀들은 이 공부를 못한다. 이런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이 교사가 수업 시간에 그것도 이 제자들 앞에서 서슴지 않고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각자가 생각했던 이 피해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교 측 입장은 어떨까요? 이 학교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지나친 면이 있긴 했지만 훈육 차원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다소 오해도 있었다. 그러면서도 해당 교사를 자체 징계에 인사 조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경기판 19면 사회면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내 대학마다 성폭력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홍보 부족 등 이유로 재구시를 못하고 있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8일 경기도에 있는 한 대학 도서관에서 발생한 이른바 정액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여학생도 이 센터의 도움은 받지 못하고 직접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 대학생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설문조사 자료를 보면요. 지난 2016년 기준으로 경기도 내 52개 대학들이 밝힌 성폭력 고민 상담 건수는 유형별로 봤을 때 평균 10건씩에 불과해서 실제로는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입증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1면 그리고 17면 스포츠면, 18면 사회면까지 한꺼번에 보시겠습니다. 어제 강화도에서 열렸던 제18회 강화해변 마라톤 대회에 대한 기사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강화군 내과면 외포리 선착장에서 열린 제18회 강화해변 마라톤 대회가 선수와 가족, 응원 나온 시민 등 모두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화려하게 열렸는데요. 이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바다를 끼고 조성된 강화해변 마라톤 코스를 질주하면서 참가자들이 상쾌한 공기 그리고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했다는 내용 싣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까지는 이 내국인들만 주로 참여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강화해변 마라톤 대회에 외국인 참가자들이 부쩍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들 가운데는 경기에서 실제로 좋은 성적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실제로 열린 대회에서는 이 태국 출신의 샌동 씨가 대회 10km 코스 종목에서 3연패를 달성하면서 강화해변 마라톤 대회 열혈 참가자임을 입증했다. 이런 내용도 재미있게 싣고 있습니다. 인천일보 주요 기사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 여기까지입니다. 생생정보알려뷰 날씨 정보입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고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량이 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인천 29도, 수원 30도, 용인, 평택, 의정부 31도를 보이겠고 자외선 지수와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초미세먼지는 한때 낙도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정보입니다. 바람은 서해 중부 앞바다 초속 2에서 6m, 물결은 최대 0.5m로 일겠고 서해 중부 먼바다 초속 4에서 11m로 불며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이미 낭비한 시간에 대한 후회는 더 큰 시간의 낭비이다. 메이슨 쿨리. 이상 생생정보 알려뷰였습니다. 지금까지 6월 25일 월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더 알찬 준비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